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요즘 외모에 관심이 많으면서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분들 많으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뿐만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속 피부도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사타구니 습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타구니 습진은 남녀노소를 떠나 치료가 힘들어서 참 괴로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사타구니 습진에 대한 이야기,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사타구니 습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사타구니 습진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치료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약을 바르면 그 당시에는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그러곤 합니다. 그럼 사타구니 습진이 왜 생기느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사타구니 습진이 생기는 원인이 현대의학에서 보는 관점과 조금 또 다릅니다. 또 그에 대한 좋은 치료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타구니 습진에 대해서 치료 사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타구니 습진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간장의 습열이라고 그랬죠. 간장의 습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한의학만의 독특한 이론이 되겠는데요. 간장의 습열. 말하자면 간 경락이 흐르는 곳으로 습기와 열기가 가해져서 거기에 균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개 그러면 간장의 습열을 앓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배가 나오고 살이 좀 통통하게 찌고 얼굴이 붉으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간장의 습열에 의해서 사타구니 습진이 잘 옵니다. 물론 그렇게 생기지 않은 빼짝 마르고 또 이렇게 목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갸름하게 생기고 또 푸른색을 띠는 사람, 희지 않아요? 좀 푸른색을 띠는 사람, 또 털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간장의 습열에 의해서 사타구니 습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열이라고 그랬어요. 내열이라는 것은 바로 마른 사람이 내열이 잘 생기죠. 마른 사람이 내열이 잘 생기는데 뚱뚱한 사람도 내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말랐으면서 어떻게 생겼느냐? 말랐으면서 눈썹이 진하고 코가 오똑하게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얼굴에서. 이마도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코에 비근이라 여기도 솟아오른 이런 사람들이 약간 얼굴이 붉으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대개 내열이 잘 생깁니다. 내열이 생기면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또 더위를 못 참아요. 배고픈 것도 잘 못 참아요. 또 코에서 단내가 나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배고프면 참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내열이 이래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살집이 많은 사람이 내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피부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열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섭생을 잘못해서 저녁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이 내열이 심해져서 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지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열에 의해서도 사타구니의 습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의사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타구니 습진이 내열에서 왔고 그 내열을 치료해주면 사타구니 습진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명문화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명문화세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에는 이제 두 가지 중심축이 있어요. 머리가 있고 생식기가 있는데 남자들은 여기에 화력이 좋아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화도 되고 허리도 좋고 피곤하지도 않고 대변도 좋고 이런 건데 여기에 화력이 약해져. 말하자면 화로불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꺼져. 그렇게 되면 어때?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여름에도 한여름 빼놓고 내복을 입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발이 시리다. 배가 차다. 소화가 안 된다. 위궤양이 있다. 식욕이 별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문의 화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명문의 화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습해져요.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습해져요. 그렇게 되면 바로 사타구니의 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타구니 습진의 한의학적인 원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간장의 습열, 내열, 명운화세에 의해서 사타구니 습진이 온다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사타구니 습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사타구니 습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한의학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간장의 습열이라고 그랬죠. 간장의 습열이라는 것은 간 경락이 흐르는 곳에 간 경락이 흐르는 것은 이 사타구니 이쪽으로 간 경락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타구니 쪽에 뭐 아프거나 습진이 있거나 가렵거나 뭐가 있을 때 또 고환이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 간 경락을 자극을 줍니다. 한의학에서. 간 정격이라든지 간 승격이라든지 그러면 바로 그 불편함이 간장 경락으로 흐르는 그곳의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용담사간탕이라는 약이 간장의 습열을 없애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용담사간탕이라는 것이 바로 간장의 습열을 없애서 사타구니의 습진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다 될까? 절대로 아닙니다. 병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맥을 보고 주변 여건을 보고 사람 체질을 보고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을 보고 그 체질도 다양하게 봐요. 얼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 코, 입기, 어깨, 팔다리, 피부색, 건조하냐 아니냐, 열이 있느냐 아니냐, 손가락이 짧으냐 기냐, 어떤 손가락이 이상이 있느냐 이런 모두 다 봐요. 그걸 봐서 사타구니 습진이 왜 왔는가를 알아내는데 간장에 습열에서 올 때는 용담사간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열사물탕인데요. 이것은 내열이 있을 때 씁니다. 사실 양열사물탕이라는 것은 바로 혈호 조잡에 쓰는 약입니다. 그런데 혈호 조잡이 내열에 의해서 주로 오는데 눈썹이 진하거나 얼굴이 돌출되거나 이 코가 뾰족하면서
비근력이도 높고 얼굴이 이렇게 돌출되면서 뾰족한 사람들이 대개 뇌열의 혈어 조잡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타구니 습진이에요. 그런데 입술이 두툼하고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도 뇌열에 의해서 사타구니 습진이 오는데 그때도 양열 사물탕을 선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은 굉장히 깊은 학문이고 아주 깊게 공부를 해야 처방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학문이에요. 정말 어려운 학문입니다. 뇌열이라도 한 가지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돼. 양열사물탕으로 뇌열을 없애서 사타구니 습진을 없애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오는가를 봐서 써야 비로소 양열사물탕을 제대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물탕이라고 그랬어요. 양혈이라고 그랬어요. 혈을 양해주는 그러한 처방이고 뇌열을 없애주는 거죠. 보세요. 자, 다시 또 그립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그럴 때 중심축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기에 해당되고요. 요 배꼽 이상은요. 배꼽 이하는 혈에 해당돼요. 그 배꼽 이하에 사타구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타구니 습진이 양열사물탕을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양열사물탕이라는 것은 낮에보다 밤에 사타구니 습진이 심할 경우에 더 응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묘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가 명문화세가 왔을 때 화가 부족하니까 어때? 습해지죠. 그럴 때 팔묘환이라는 약을 써서 명문화세를 치료해서 사타구니 습진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타구니 습진은 한의학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람의 체질과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을 합의해서 또 맥을 정확하게 봐서 치료하면 사타구니 습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잘 안 되는 경우에도 한의학에서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